때가 때인데 공부를 너무 안 하는 우리 아이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부모님들 계시죠? 공부를 잘하라는 게 아닌데 그래도 좀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교육환경 디자인 전문가 강미라 전도사입니다. 사춘기 자녀 양육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공부, 아이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부담되고 어려운 주제예요. 공부를 잘해도 잘 못해도 해도 안 해도 참 어렵습니다. 공부는 왜 일이 어려울까요? 공부 이야기에 앞서 우리 교육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학습자가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습자가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교육 내용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교수자가 선택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학년별로 각 교과목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다 다르죠. 킨더가든에서는 숫자를 배우고 1학년 때는 기초 덧셈과 뺄셈을 배우고 2학년 때는 곱셈과 나눗셈을 배우는 것처럼요. 흔히 말하는 진도는 학습자의 발달에 따라 교수자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자는 교수 내용을 습득하고 배우기 위해 공부를 하게 되죠. 여기에서 간극이 생깁니다. 교수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기초로 알아야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어 살아가는 기반이 될 거라 판단을 하고 학습자 입장에서는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는 내용을 공부하려니 벅차고 어려워지죠. 그러다 줄을 한번 놓치면 다시 따라잡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공부와 담을 쌓는 경우가 있죠. 사춘기 아이들은 대부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중고등학교 시절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무엇을 공부했는지 잊었지만 무척 어렵고 힘들었던 것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이들이 바로 그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 입장만 있는 건 아니죠. 사회에 나와보니 공부가 정말 제일 쉬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공부가 다는 아니지만 학창시절 때 부모님과 학교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면 차갑고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제일 쉬운 공부도 버거워해서 어려워하는 우리 아이를 보며 애가 타실 겁니다. 애가 타는 부모님들의 속도 달래고 공부가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도 달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것은 공부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에요. 공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 숙제 봐주신 적 있으세요? 요즘은 문제 지문이 긴 경우가 많아요. 수학을 풀더라도 문해력이 없으면 문제를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과학은 분명 전에 본 것 같은데 알듯하면서도 새롭고요. 역사는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공부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어려운 공부를 하느라 참 애쓴다, 장하다 인정하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게 당연한 것이라는 것도 알려주세요. 스트레스는 공부를 하고 안 하고 잘하고 못하고 하는 상관이 없습니다. 공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스트레스로 다가올 거예요. 전 음식을 잘 못해요. 그랬다고 밥하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못하니까 더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공부를 못한다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한다고 진짜 마음이 편한 게 아니랍니다. 이 부분을 알아주시면서 아이들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목적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공부가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그게 핑계가 돼서 공부를 안 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10대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할 만큼 중요한 일인지,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이 나중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편하게 대화해 보세요. 대화를 나눌 때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여유롭고 편한 시간을 선택해서 가볍게 대화를 여시는 게 좋아요. 특히 아이가 배고프거나 졸리거나 초조한 때는 피하세요. 이 대화의 주체는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이미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공부는 이래서 해야 하는구나 깨닫도록 질문하시면서 대화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 공부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주제와 같습니다. 제가요, 아이한테 공부를 잘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모순이 담겨 있습니다. 잘하지 못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것처럼 아이들이 왜 그렇게 게임을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투자한 만큼 실력이 늘고 인정을 받아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에 투자를 했지만 그만큼 실력이 늘지 않으니 흥미가 뚝 떨어집니다. 이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주식 투자하시나요? 주식 투자를 하셨는데 계속 마이너스여도 그 주식을 계속 사실 건가요? 아니겠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인생의 대부분이 마찬가지예요. 잘해야 재미가 있죠. 잘해야 열심히 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것만큼 큰 보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도록 도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성적을 높게 받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어려워하던 아이와 유적지에 가서 흥미를 일으키게 하는 것, 수학 지문을 이해 못하는 아이와 재미있는 소설책을 같이 읽으면서 문해력을 높이는 것, 과학 개념을 차근히 살펴보고 문제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공부가 재밌어지게 하는 작업이죠. 아는 게 나오면 반갑고 신나겠죠. 아이가 반가운 내용이 많을수록 흥미를 가지고 선생님에게 좋은 피드백을 받거나 시험 성적이 좋으면 재미있어집니다. 재미있어지면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가 재밌어지게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공부가 재밌어져야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감도 붙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느 부분이 익숙하지 않아서 공부를 어려워하는지 살펴보시고 그 부분을 메꿔서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흥미를 붙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는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세상 지식을 공부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태도와 삶을 가르치는 말씀들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확장해 보면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갖춰야 하는 기본 양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몸을 청결하게 씻고 관리하는 법, 사람들과 잘 지내는 법, 경제활동을 하며 자신과 가족들을 지키는 법, 건강을 유지하는 법 등과 더불어 어려운 일도 인내하며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려운 공부를 하는 10대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평생 살아가며 도움을 받을 태도를 훈련하는 시간을 감사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정을 함께 하시는 부모님들, 지금 시간이 아이들의 남은 여생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공감하고 격려하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주제에 이어 공부를 너무 하기 싫어하는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모두 샬롬 하세요.